늦가을 아침 부엌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배추를 만지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런 할머니 옆에서 딸 은주는 부엌 의자에 앉아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김치 비법 좀 알려주세요. 엄마가 담근 김치처럼 맛있는 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은주의 말에 할머니는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숨을 쉬며 이걸 이제야 배우겠다니. 그래도 늦지 않았으니 잘 배우거라. 할머니는 천천히 배추 절이는 작업을 시작했다. 김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배추를 절이는 게 잘못되면 김치 맛이 다 달라지거든. 물을 채운 큰 대야에 소금을 풀고 배추를 하나씩 담가야 해. 할머니는 천일염을 손에 쥐고 배추 사이사이에 뿌리며 설명했다. 엄마, 이 정도 소금을 넣으면 충분한 거예요. 느낌으로 아는 거지. 너무 많아도 짜고 적어도 심심하니까 배추를 만져보면서 소금이 스며드는 정도를 봐야 해. 할머니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다. 은주는 어머니의 손길을 따라 배추를 소금물에 담갔다. 하지만 금세 손목이 아파와 멈칫거렸다.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그렇지. 그러니 김치를 담그는 건 정성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 손맛도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해. 배추가 물에 잠겨 절여지는 동안 할머니는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너, 내 할머니가 하던 김장 이야긴 들어봤지?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마당에 커다란 항아리가 줄지어 있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땐 온 동네가 모여 김장을 했지. 배추를 절이고 물을 썰고 양념을 만들며 이웃들과 웃고 떠들었어. 지금처럼 소규모로 담그는 게 아니었으니 손이 많이 갔단다. 할머니는 옛 기억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다. 김치를 담근다는 건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야. 가족과 이웃을 챙기는 일이었지. 몇 시간이 지나 배추가 적당히 절여졌다. 은주는 배추를 들어 올려 어머니에게 보여주며 이 정도면 된 거예요? 라고 물었다. 할머니는 배추를 살짝 만져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네. 이제 깨끗하게 헹궈 물기를 빼야지. 은주는 배추를 물에 헹구며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는 이걸 혼자 다 하신 거예요. 저는 벌써 지치네요. 이젠 나도 힘들어. 그래도 이렇게 해놓으면 겨우내 먹을 걸 준비했다는 뿌듯함이 있지. 내 아버지도 내가 담근 김치를 제일 좋아했어. 배추를 물기 빼는 동안 할머니는 물을 꺼내며 손질하기 시작했다. 이제 양념을 만들 차례야. 무는 김치에 아삭한 식감을 더해주거든. 이렇게 얇게 썰어야 해. 은주는 어설프게 물을 썰기 시작했다. 하지만 금세 크기가 제각각이 되었다. 너무 두껍게 썰면 양념이 잘 안 배어. 다시 해봐. 할머니는 딸의 손을 직접 잡아 천천히 시범을 보였다. 양념 만들기 작업이 시작되자 부엌안은 다양한 향기로 가득 찼다. 할머니는 커다란 양푼에 고춧가루를 담고 찹쌀풀을 넣었다. 이 풀을 넣으면 양념이 배추에 잘 붙어. 그리고 고춧가루를 고를 땐 색깔이 곱고 신선한 걸 써야 해. 은주는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며 엄마, 이런 건 책에선 안 배웠어요. 다 경험이네요. 라고 말했다. 그렇지. 그리고 이건 새우젓. 이걸 넣으면 감칠맛이 살아나. 할머니는 새우젓을 적당히 퍼넣고 다진 마늘과 생강을 섞었다. 마늘과 생강은 많이 넣으면 쓰고 적게 넣으면 밋밋하니까 딱 맞게 해야 해. 양념을 만들면서 은주는 물었다. 엄마, 김치를 이렇게 담그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예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내가 어릴 때 김치 속에 손을 넣고 양념 맛보던 모습이 떠오르네. 그땐 정말 귀여웠는데. 은주는 웃으며 아, 그랬나요? 제가 엄마처럼 김치를 잘 담글 수 있을까요? 천천히 배우면 돼. 손맛은 시간이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 배추의 양념을 버무리는 시간이 되었다. 할머니는 배추 한 입 한 입에 정성스럽게 양념을 발랐다.
이게 제일 중요한 작업이야. 대충 하면 안 돼. 은주는 어머니의 동작을 따라하며 열심히 양념을 바르고 할머니는 옆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치는 이렇게 정성이 담겨야 맛있어지는 거야.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시간과 정성이 가족들에게 맛으로 전해질 거야. 부엌 한편에는 양념으로 붉게 물든 배추들이 차곡차곡 쌓였다.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엄마, 저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김치는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마음을 담는 거라는 걸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너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 맛은 앞으로 내가 지켜가야 한다. 김치 담그기의 첫 단계를 마친 다음 날 아침 은주는 할머니와 함께 부엌으로 향했다. 엄마, 오늘은 뭘 해야 해요? 할머니는 이미 깨끗하게 씻은 배추와 물을 준비해 두고 있었다. 어제 한 건 준비 작업일 뿐이야. 이제 본격적으로 맛을 만들어야지. 오늘은 더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단다. 은주는 할머니가 양념을 섞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커다란 양푼에는 고춧가루와 새우젓, 멸치액젓, 다진 마늘, 생강, 찹쌀풀, 그리고 다진 대파와 쪽파가 층층이 쌓여 있었다. 은주는 흥미롭게 물었다. 엄마, 이렇게 여러 재료를 쓰면 어떤 맛이 나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김치의 맛은 재료 하나하나의 조화에서 나와. 고춧가루는 맵고 새우젓은 짭짤하고 멸치액젓은 깊은 맛을 줘. 그리고 마늘과 생강은 향을 더해주지. 이걸 잘 섞어야 제대로 된 김치 맛이 나. 할머니는 양푼 속의 재료를 천천히 섞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마치 오랜 연습으로 완벽해진 연주자처럼 자연스러웠다. 봐라, 이렇게 골고루 섞어야 해. 그래야 양념이 배추에 잘 스며들어. 은주도 작은 양푼을 가져와 직접 섞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금세 고춧가루와 액젓이 여기저기 튀고 그녀의 손은 양념으로 범벅이 되었다. 엄마, 저 잘못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은주의 손을 붙잡고 천천히 동작을 가르쳤다. 천천히 부드럽게. 너무 세게 하면 재료가 손상돼. 은주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조금씩 손끝에서 익숙함이 느껴졌다. 엄마,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할머니는 딸의 손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조금 감을 잡았구나. 김치 담그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 양념을 다 섞고 나니 이제 배추 속을 채울 차례가 되었다. 할머니는 배추 한 입 한 잎을 펼치며 속을 꼼꼼히 채워 넣었다. 김치 속은 이렇게 깊숙이 넣어야 해. 겉잎만 바르면 안 돼. 속까지 양념이 배어야 진짜 맛있는 김치가 되는 거야. 은주는 할머니를 따라 배추 속을 채우며 물었다. 엄마는 처음 김치 담글 때 어땠어요? 할머니는 잠시 멈춰 생각에 잠겼다. 내가 처음 김치를 담글 땐 정말 서툴렀지. 내 할머니가 옆에서 혼내면서도 끝까지 가르쳐 주셨어.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 엄마도 혼났어요? 은주는 놀란 듯 물었다. 그럼. 김치는 대충 만들어선 안 된다고 하셨거든. 김장은 한 가족의 겨울을 책임지는 일이라고 말이야.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손을 움직였다. 이제는 내가 그걸 너에게 가르치는 날이 왔구나. 양념을 다 채운 배추를 하나씩 항아리에 넣기 시작했다. 항아리는 할머니가 결혼할 때 가져온 오래된 것들이었다. 이 항아리는 내 할머니가 직접 구워서 만든 거야. 여기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 그럼 이 항아리도 가족의 일부네요. 은주는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항아리에 배추를 차곡차곡 감으면서 공기를 빼기 위해 힘을 주어 눌렀다. 김치는 이렇게 눌러야 공기가 들어가지 않아. 그래야 발효가 잘 되지. 엄마, 이걸 담그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해요? 보통 일주일이면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진짜 맛이 들려면 한 달 정도 걸리지. 김장을 마무리하며 할머니는 작은 병을 꺼냈다. 이건 비법 재료야.
우리 집 김치 맛의 비결이지. 병 안에는 잘게 다진 청각과 특별히 숙성된 액젓이 들어있었다. 이걸 마지막에 살짝 넣어주면 맛이 훨씬 깊어져. 하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은주는 그 과정을 보며 감탄했다. 엄마, 이건 책에서도 본 적 없어요. 정말 비법이네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비법은 내가 알아야 해. 언젠가 내가 이 맛을 이어가야 하니까. 김장을 마친 후 할머니와 은주는 부엌을 정리하며 작은 잔치처럼 막걸리와 배추전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할머니는 전을 부치며 말했다. 김장 후엔 이렇게 전을 먹어야 피로가 풀리지. 은주는 막걸리 잔을 들며 웃었다. 엄마,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이젠 김치 담글 자신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 오늘 내가 만든 김치가 겨울 내내 가족의 밥상에 올라올 거야. 그게 얼마나 뿌듯한 일인지 알게 될 거다. 이른 아침 할머니와 은주는 김치 담그기의 다음 단계를 위해 부엌에서 만났다. 할머니는 미리 준비해둔 몇 가지 특별한 재료를 꺼내며 말했다. 김치 맛은 기본 재료도 중요하지만 디테일에서 승부가 갈려. 이제부터 좀 더 세밀하게 다뤄볼 거야. 할머니는 간밤에 절여둔 배추를 물에 헹구기 시작했다. 은주는 할머니의 손길을 유심히 보았다. 엄마, 그냥 물에 한 번 씻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배추가 너무 짜거나 양념이 잘 안 스며들어. 절인 배추는 3번 이상 씻고 마지막 헹굼은 찬물로 해야 아삭한 식감이 유지돼. 은주도 할머니의 방식대로 배추를 씻어보았다. 찬물을 사용하는 마지막 헹굼에서 은주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물었다. 엄마,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김치는 결국 시간을 견뎌야 해.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정확히 해야 맛있는 결과가 나오는 거지. 배추 헹굼을 마친 후 할머니는 양념을 새로 점검하기 시작했다. 어제 만든 양념이 숙성됐을 거야. 하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해. 각 재료의 비율을 다시 한번 체크하자. 양푼 안에는 어제 섞어둔 양념이 숙성되며 은은한 향을 풍기고 있었다. 할머니는 고춧가루를 조금 더 추가하며 말했다. 고춧가루는 색깔과 매운맛을 결정해. 그런데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이 텁텁해져. 할머니는 손끝으로 양념을 집어 맛을 보았다. 멸치 액젓이 살짝 부족하네. 액젓을 넣을 때는 조금씩 나눠가며 섞어야 해. 비린내가 나지 않으려면 신선한 액젓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 은주는 멸치 액젓을 따라 넣으며 질문했다. 그럼 새우젓은 언제 넣어요? 새우젓은 멸치 액젓보다 양을 적게 넣어야 해. 맛을 풍부하게 해주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짜게 느껴질 수 있거든. 양념의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 찹쌀풀을 준비하는 단계가 이어졌다. 할머니는 냄비에 찹쌀가루를 풀고 물을 부어 저으면서 끓였다. 찹쌀풀은 양념의 점도를 높여서 배추에 잘 붙게 해줘. 그리고 은은한 단맛도 더해줘. 그럼 그냥 설탕을 넣으면 안 돼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설탕만 넣으면 인위적인 단맛이 나. 찹쌀풀은 자연스럽게 맛을 깊게 만들어줘. 찹쌀풀이 끓기 시작하자 할머니는 불을 약하게 낮추고 저어가며 점성을 확인했다. 너무 묽지도 너무 되직하지도 않아야 해. 이 정도가 딱 적당해. 이제 특별한 재료를 더해볼 차례야. 할머니는 싱싱한 생굴을 준비하며 말했다. 생굴은 김치의 감칠맛을 확 끌어올려줘. 하지만 여름철에는 쓰지 않는 게 좋아. 잘못하면 김치가 빨리 상할 수 있거든. 은주는 생굴을 보며 신기한 듯 말했다. 굴을 넣으면 더 풍미가 좋아지는군요. 그렇지. 그리고 갓은 김치의 깊은 맛을 완성시켜줘. 빨간 줄기가 있는 갓을 써야 맛과 색감이 더 살아나. 갓과 굴을 양념에 추가하자 전체적인 색감이 훨씬 풍부해졌다. 할머니는 양념을 골고루 섞으며 말했다. 이제 이 양념은 완벽해졌어. 다시 배추를 꺼내 속을 채우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할머니는 배추의 겉잎을 살짝 뒤로 젖히며 속을 꼼꼼히 발랐다.
겉잎부터 속잎까지 양념이 골고루 닿아야 해. 그래야 익을 때 고루 맛이 배어. 은주도 배추를 잡고 속을 채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툴게 양념을 바르다가 속 깊이 찢어졌다. 엄마, 어렵네요. 할머니는 은주의 손을 잡고 시범을 보이며 말했다. 손끝에 힘을 빼고 마치 옷을 입히듯이 부드럽게 해야 해. 속을 다 채운 배추를 항아리에 차곡차곡 담으며 할머니는 마지막 작업을 설명했다. 항아리 밑에 소금을 약간 뿌려주면 발효가 균일하게 진행돼. 그리고 배추를 담을 때는 공기를 최대한 빼야 해. 그렇지 않으면 김치가 무르거나 발효가 고르지 않아. 할머니는 배추를 손으로 눌러 공기를 빼고 마지막으로 겉잎을 덮으며 말했다. 이렇게 덮어주는 게 중요해. 겉잎이 김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 김치를 다 담근 뒤 은주는 할머니를 보며 말했다. 엄마, 김치를 담그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진짜 장인이 되려면 정말 많은 걸 알아야 하네요. 할머니는 은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어려운 게 아니야, 은주야. 정성과 마음을 담는 게 가장 중요한 거란다. 너도 잘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나 저녁이 되자 은주는 김치 항아리 앞에서 손을 얹으며 물었다. 엄마, 이렇게 다 담가 놓으면 끝난 건가요?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항아리를 한번 어루만졌다. 끝난 게 아니야. 김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발효라는 긴 여정을 떠나는 거지. 발효라니 그냥 놔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은주의 질문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발효는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김치가 살아 숨쉬는 시간이야. 그 안에서 배추와 양념이 조화를 이루고 맛이 깊어지는 거지. 할머니는 발효를 돕기 위한 환경을 하나씩 설명했다. 온도가 제일 중요해. 너무 더우면 김치가 빨리 익어서 맛이 쉬어지고 너무 차가우면 발효가 느려지지. 보통 45도 정도가 좋아. 그래서 항아리를 땅에 묻는 거야. 요즘은 냉장고에 넣지만 항아리 발효가 더 깊은 맛을 내지. 이 항아리들도 다 같은 게 아니야. 할머니는 집 마당 한쪽에 놓인 항아리들을 가리켰다. 좋은 항아리는 숨을 쉬어야 해. 밀폐된 듯 하지만 미세한 공기가 통하면서 발효를 도와줘. 그럼 요즘 플라스틱 통에 담는 건 별로인가요? 플라스틱도 나쁘진 않지만 자연에서 온 재료를 담그는 데는 자연이 만든 항아리가 더 어울리지. 흙이 가진 온기와 기운이 음식에도 스며들거든.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항아리를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이 항아리들도 엄마처럼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지. 이 항아리들은 내 외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거야. 여기엔 우리 가족의 김치 비법도 함께 담겨 있지. 이튿날 아침 은주는 김치 항아리 앞에서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엄마, 벌써 맛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하룻밤 지났다고 벌써 김치가 된 줄 알아. 적어도 3일은 기다려야 첫맛을 볼 수 있어. 그때는 아삭하면서도 살짝 양념이 배긴 정도지. 하지만 은주의 간절한 표정을 본 할머니는 작은 배추 한쪽을 꺼내 맛을 보게 했다. 이건 아직 다 익진 않았지만 절인 배추와 양념의 조화를 느껴봐. 은주는 신중히 한 입 물었다. 아직 익진 않았지만 고소하고 깊은 맛이 나요. 그건 찹쌀풀과 액젓 덕분이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맛이 더 깊어질 거야. 할머니는 김치의 발효 속도가 계절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해 주었다. 겨울에는 발효가 느리게 진행돼서 김치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 그래서 겨울 김치가 가장 맛있다고 하는 거야. 반대로 여름 김치는 빨리 익고 빨리 먹어야 해서 맛을 더 강하게 해야 하지. 그럼 지금은 겨울이니까 기다릴수록 더 맛있겠네요. 맞아. 겨울 김치가 익을 때는 땅속에서 약간씩 따뜻한 기운을 받아가면서 천천히 변해. 그 과정을 이해하고 기다리는 것도 김치 담그기의 일부야. 은주는 기다림이라는 단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며 물었다. 엄마, 왜 그렇게 기다림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김치는 사람을 닮았어. 서두르면 제 맛을 내지 못하고
기다리며 차근차근 익혀야만 제 가치를 보여주지. 세상 모든 일은 김치와 같단다. 할머니는 김치를 담그며 젊은 시절을 회상했다. 너희 아빠랑 신혼 때 이 김치 항아리를 처음 썼어. 그땐 나도 기다리는 법을 몰랐지. 금방 맛있는 김치를 먹고 싶어서 조급했던 적이 많았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다림 속에서 더 깊은 맛이 나온다는 걸 배웠어. 엄마가 할머니에게 이걸 배웠던 것처럼 나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죠. 물론이지. 하지만 기억해야 할 건 김치를 만드는 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야. 가족의 시간을 담고 추억을 담는 과정이야. 은주는 할머니의 말을 마음 깊이 새기며 김치를 더 의미 있게 바라보게 되었다.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항아리를 물려줄 수 있을까요? 그럼 이 항아리가 내 아이들 손에서도 다시 살아날 거야. 중요한 건 내가 그들에게 이 정성을 알려주는 거지. 은주는 항아리에 담긴 김치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이 김치가 익어서 먹을 날이 기대돼요. 그런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다 느끼면서 먹어야겠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은주야. 김치는 단순히 한 끼의 반찬이 아니야.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긴 보물이란다. 어느새 김치가 발효되어 가고 있었다. 은주는 새벽부터 부엌으로 내려왔다. 할머니는 이미 준비를 마친 채 솥을 올려놓고 있었다. 엄마, 이렇게 일찍부터 뭘 하세요? 김치가 잘 익어가는 동안 먹을 요리를 준비하려고. 갓 담근 김치는 김치찌개나 부침개로 먹으면 더 맛있거든. 은주는 옆에 앉아 할머니의 손길을 지켜보았다. 할머니는 배추김치 한 포기를 꺼내 조심스럽게 칼로 썰며 말했다. 김치의 상태를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질감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면서 발효가 잘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지. 할머니는 냄비에 썰어놓은 김치를 담았다. 김치찌개를 끓일 때는 너무 익은 김치보다 약간 덜 익은 게 좋아. 깊은 맛이 우러나오면서도 너무 강하지 않거든. 그럼 돼지고기는 언제 넣어요? 먼저 고기를 볶아야 해. 이 과정을 건너뛰면 고기의 잡내가 날 수도 있어. 기름에 고기를 볶으면서 양파와 마늘을 넣으면 냄새가 잡히고 국물 맛이 더 풍부해져. 할머니는 손으로 찹쌀풀을 한 스푼 떠서 냄비에 넣었다. 찌개에도 이걸 넣는다고요? 응. 김치 담글 때만 쓰는 게 아니야. 찹쌀풀은 국물의 농도를 맞추고 맛을 부드럽게 해줘. 이런 세세한 디테일이 음식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야. 찌개가 끓는 동안 할머니는 김치 부침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은주는 반죽 그릇을 들고 묻었다. 부침개 반죽은 그냥 밀가루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밀가루만 쓰면 맛이 밋밋해. 여기에 전분을 조금 섞으면 더 쫄깃한 식감이 나와. 그리고 물 대신 김치 국물을 써봐. 그럼 자연스러운 감칠맛이 살아나지. 은주는 김치 국물을 따라 넣으며 말했다. 이렇게 하면 간도 따로 안 해도 되겠어요. 그렇지. 모든 재료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김치 국물도 버리지 않고 활용하면 음식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어. 김치찌개와 부침개가 완성되자 은주는 할머니와 함께 식탁에 앉았다. 김치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지며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엄마, 이렇게 만든 김치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그냥 밥상에 올리는 반찬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추억이네요. 그렇지. 음식을 만든다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일이기도 해. 특히 김치는 그 과정 자체가 사랑이야. 은주는 한 입 빼어 문 김치를 곰곰이 씹으며 물었다. 엄마는 이 김치를 담글 때 무슨 생각을 하세요? 할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 김치를 담글 때마다 내 외할머니 생각이 나. 어릴 때는 왜 그렇게 꼼꼼하게 하라고 하셨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더라. 정성을 다하면 음식이 마음을 담아내고 그게 곧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야. 그럼 엄마는 이 김치를 담그면서 저한테도 그런 마음을 전하고 계신 거네요. 그래.
내가 이걸 배워서 나중에 내 아이들에게도 전해준다면 그게 바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겠지. 은주는 김치와 함께 계절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느꼈다. 봄에는 달달한 맛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강렬한 맛이, 가을과 겨울에는 깊고 묵직한 맛이 난다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 김치는 계절마다 다른 옷을 입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김치를 담글 때 계절을 읽을 줄 알아야 해. 무슨 재료가 제철인지, 어떤 맛을 살려야 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지.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가르침을 전했다. 김치를 담그는 일은 결국 인생을 담는 일이야. 매번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재료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그날의 기분도 달라. 그래서 매번 새로워. 그럼 실패할 수도 있는 거네요. 물론이지. 그런데 실패해도 괜찮아. 김치는 버릴 게 없거든. 설 익으면 볶아 먹고 너무 익으면 찌개로 끓이고 어떤 모습으로든 새로운 맛을 낼 수 있어. 그게 바로 김치의 매력이고 우리 삶의 모습이기도 해. 김치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은주는 단순히 음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삶의 지혜를 배우고 있다는 걸 느꼈다. 엄마, 저는 앞으로 김치를 담그는 시간이 기다려질 것 같아요. 단순히 먹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새로 쓰는 시간이니까요. 맞아, 은주야. 이 김치를 통해 우리가 함께한 시간도 오래오래 기억될 거야. 김치가 숙성되어 가는 시간은 은주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어느 날 아침 은주는 마당에 놓인 김치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발효가 진행되며 올라오는 특유의 향이 그녀를 감쌌다. 그 속에는 할머니가 말했던 김치의 시간이 응축되어 있는 듯했다. 엄마, 김치가 숙성되는 과정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건 냄새와 맛으로 알 수 있지. 숙성이 잘 된 김치는 톡 쏘는 산미와 깊은 감칠맛이 나. 그런데 이 모든 건 재료, 온도,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낸 결과야. 은주는 할머니와 함께 김치가 숙성되는 과정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온도계와 작은 노트를 꺼내 들고 말했다. 이 온도계를 보렴. 김치가 가장 맛있게 숙성되려면 약 4도에서 5도 정도의 저온이 적당해. 그래서 겨울엔 항아리를 땅에 묻고 여름엔 냉장고를 이용하는 거야. 은주는 노트를 보며 물었다. 그럼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높으면 발효가 너무 빠르게 진행돼서 김치가 물러지고 신맛이 강해져. 반대로 온도가 너무 낮으면 발효가 느려지거나 멈추기도 해. 그래서 온도 관리는 발효의 핵심이야. 김치의 숙성은 기다림의 예술이었다. 할머니는 은주에게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지 말고 시간이 주는 마법을 믿으라고 말했다. 김치는 기다림의 음식이야. 급하게 열어보면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 없지.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자연이 알아서 완성시켜줘. 그럼 김치를 담근 후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나요? 아니야. 가끔 상태를 확인하면서 필요하면 온도를 조절하거나 항아리 위치를 바꾸기도 해. 하지만 대부분은 기다리는 게 중요해. 김치가 익어갈수록 그 활용도는 더욱 다양해졌다. 할머니는 숙성된 김치로 만든 요리를 선보이며 말했다. 이제 잘 익은 김치로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 볼까? 할머니는 김치를 꺼내 칼로 잘게 썬 뒤 두부와 돼지고기를 함께 볶아내기 시작했다. 이건 김치 두부볶음이야. 간단하지만 맛은 최고지. 은주는 요리를 배우며 김치의 무한한 가능성에 감탄했다. 정말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네요. 김치 하나로 이렇게 많은 음식을 만들 줄은 몰랐어요. 그렇지, 김치는 하나의 재료지만 그 안에 수많은 이야기와 맛이 들어있어. 활용하기에 따라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열어주지. 할머니는 은주에게 자신만의 비법 요리를 알려주었다. 이제 내 비장의 레시피를 알려줄게. 깍두기 볶음밥이야. 할머니는 잘 익은 깍두기를 꺼내 칼로 썬 뒤 프라이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볶기 시작했다. 깍두기의 아삭한 식감이 볶음밥에 생명을 불어넣어. 여기에 고춧가루와 설탕을 약간 넣으면 감칠맛이
더 살아나지. 은주는 할머니의 손길을 지켜보며 모든 과정을 꼼꼼히 적었다. 이 요리는 꼭 제가 아이들에게도 해주고 싶어요. 그래, 내가 배운 걸 내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게 김치 담그기의 진짜 의미야. 흐름 발효 과정을 지켜보는 동안 은주는 김치와 인생의 유사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김치가 익어가는 과정을 삶에 비유하며 말했다. 은주야, 발효란 결국 변화의 과정이야. 처음엔 매운맛과 짠맛밖에 없는 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복합적인 맛을 내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지. 그럼 김치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발효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땐 그 상태에 맞는 용도를 찾아야 해. 김치가 너무 익으면 찌개를 끓이고 맛이 약하면 추가로 양념을 더하면 돼. 실패란 결국 새롭게 시작할 기회일 뿐이야.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가족을 연결하는 고리였다. 은주는 김치를 담그고 기다리고 맛보는 모든 과정에서 가족의 역사를 느꼈다. 엄마, 저는 이제 김치를 단순한 반찬으로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안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 김치는 가족을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체야. 너도 내 아이들과 함께 이 과정을 나누면 좋겠다. 김장 후 시간이 흐르면서 은주는 김치 담그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어느 날, 은주가 마당에서 김치 항아리를 열며 상태를 점검하고 있을 때 할머니는 다가와 따스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너도 김치를 담그는데 부족함이 없겠구나. 하지만 잊지 마라, 은주야.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가족과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야. 엄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도 알다시피 이 레시피는 너희 할머니께서 내게 전해주신 거야. 그리고 지금 내가 너에게 전하는 거지. 이건 우리 가족의 전통이자 유산 같은 거란다. 어느 날 은주의 딸 미나가 주방으로 걸어 들어왔다. 미나는 김치 담그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보였다. 엄마, 할머니랑 뭐 하고 있어요? 또 김치 담그세요? 그래, 미나야. 우리 집 김치는 직접 담가야 제맛이 난단다. 와서 한번 해볼래? 미나는 머뭇거리며 다가오더니 할머니와 은주가 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미나에게 칼을 건네며 말했다. 이 깍두기를 한번 썰어보겠니? 깍두기요? 저 이렇게 큰 칼은 못 써요. 괜찮아. 천천히 해보렴. 깍두기는 내 손끝에서 살아나는 거야. 미나는 조심스럽게 깍두기를 썰기 시작했고 은주는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지켜보았다. 이렇게 세대를 이어 김치를 담그는 거야. 너도 언젠가 이걸 내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거야. 한참 작업을 하던 중 은주는 할머니가 자신에게 전해준 김치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엄마, 할머니는 왜 김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너희 할머니는 전쟁통에 많은 걸 잃으셨지. 하지만 김치만큼은 지키셨어. 그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음식이었거든.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옛날 생각에 잠겼다. 김치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야. 그 안엔 우리 가족의 땀과 정성, 그리고 사랑이 녹아있지. 그걸 잊으면 안 된다. 김치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은주와 미나는 김치 담그기가 단순한 요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은주는 미나에게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전수하며 가족의 전통을 이어갔다. 미나야, 이 배추를 절이는 과정부터 양념을 넣는 것까지 모두 중요한 이유가 있어. 이 모든 게 다 하나로 어우러져야 진짜 김치가 완성되는 거야. 미나는 어색하지만 진지하게 은주의 설명을 들으며 양념을 버무렸다. 엄마, 이게 진짜 재미있어요. 나중에 저도 제 친구들에게 김치 담그는 걸 가르쳐 줄래요. 그래, 그렇게 하렴. 김치는 우리만의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더 좋은 음식이란다. 김치가 완성되자 은주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눠줄 계획을 세웠다. 할머니는 이에 기뻐하며 말했다.
김치의 가장 큰 의미는 나눔에 있어. 이웃과 함께 나누며 그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김치의 진정한 가치야. 엄마, 그럼 이번에 담근 김치를 나눠볼까요? 이웃들에게도 맛보게 하고 싶어요. 그럼 좋지. 사람들과 나누면 너희 할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은주는 담근 김치를 여러 통에 나눠 담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이웃들은 정성스럽게 담긴 김치를 받으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한가로운 오후, 가족들이 모두 모여 완성된 김치를 먹으며 담소를 나누었다. 김치찌개와 보쌈, 김치전을 곁들인 식탁 위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엄마, 이번 김치는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맛있는 김치는 처음이에요. 미나는 감탄하며 김치를 더 먹었고, 은주는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건 우리가 모두 함께 만들어서 그런 거야. 함께한 정성과 시간이 맛으로 드러난 거지. 은주는 김치를 통해 가족과 세대를 이어가는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다. 할머니가 전해준 김치 담그기의 비법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었다. 미나야, 이제 내가 이 김치의 전통을 이어가야 해. 엄마가 알려준 모든 것을 기억하고 내 방식대로 발전시켜봐. 네, 엄마. 저도 꼭 그렇게 할게요. 김치는 우리 가족의 자부심이잖아요. 몇 년이 흐르고 은주는 이제 김치 담그는 데 있어 전문가처럼 여유가 넘쳤다. 김치 담그기라는 일상적인 작업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역사의 깊이가 있었다. 한편으로는 김치 담그기, 또 다른 편으로는 전통을 지키는 일에 대한 부담감이었지만 그 역시 중요한 일이었다. 은주는 자신의 딸 미나에게 매년 김장을 할 때마다 그 전통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미나가 결혼해서 집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는 날이 오면 은주는 또다시 그녀에게 김치 담그는 방법을 차근차근 가르칠 것이다. 그날을 위해 오늘도 은주는 열심히 김치를 담그고 있었다. 김치를 담그는 작업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다. 은주는 여전히 할머니가 가르쳐 준 방식대로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고루 버무리며 정성을 다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할머니가 전해준 메시지를 되새겼다. 김치는 우리 가족의 역사야. 그 안엔 수많은 정성과 사랑이 깃들어 있어. 은주는 그 사랑을 잘 알고 있었다. 김치가 없던 시절도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음식이 되었던 적이 있었다. 그 모든 시간이 오늘의 김치로, 또 미나에게 전해질 미래의 김치로 변형되며 이어지는 것이었다. 어느 날 은주는 미나와 그녀의 두 아이들을 불러 김치 담그기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김치의 냄새가 낯설고 그 과정이 귀찮아 보였지만 은주는 아이들에게 김치의 역사와 가족에게 주는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 엄마, 왜 김치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담그는 거예요? 미나의 작은 딸이 물었다. 김치는 우리 가족이 함께 먹고 나누는 음식이야.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엄마도 이렇게 열심히 담그는 거구나. 아이는 반짝이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 말에 은주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김치가 이제 아이들에게도 그 의미를 전하고 있었고 그 전통이 계속 이어질 것임을 확신했다. 김치가 담긴 항아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깊어졌다. 은주는 이제 이웃들과도 김치를 나누기 시작했다. 김치라는 음식은 그저 밥 반찬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특별한 매개체가 되었다. 이웃들이 집에 들러 김치를 나누어 먹으며 웃고 떠들 때마다 은주는 그 안에서 나누는 사랑을 느꼈다. 어머니, 이 김치 정말 맛있네요. 오랫동안 이렇게 맛있는 김치는 못 먹었어요. 이웃의 한 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이 김치는 우리 가족의 비법이 담긴 거예요.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 비법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죠. 맞아요. 김치는 나눠 먹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하는 법이죠. 밤이 되자 은주는 혼자 앉아
김치 담그기를 마친 후 할머니의 생각에 잠겼다. 할머니가 전해준 그 모든 말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 주었고, 자신이 세운 가족과의 유대감은 이제 그녀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할머니, 제가 잘하고 있나요? 은주는 그 자리에 앉아 속으로 물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겠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할머니가 남긴 가르침을 지키며 자신도 그런 어머니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몇 년 후, 미나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김치 담그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은주에게 이렇게 말했다. 엄마, 이제 저도 김치 담그는 법을 알겠어요. 앞으로 내 아이들에게 이 전통을 이어가야겠어요. 그렇지, 미나야. 김치는 우리의 역사이자 유산이니까. 너도 할머니처럼 나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줬잖니. 미나의 아이들은 웃으며 엄마와 함께 김치를 담그고 있었다. 그 모습 속에서 은주는 또 다른 희망을 느꼈다. 세대가 바뀌어도 김치라는 음식을 통해 서로 이어지며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김치가 담긴 항아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깊이를 더해갔다. 은주는 그것을 보며 감동을 느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담긴 모든 정성, 사랑, 그리고 기억들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가족을 이어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다. 김치는 그냥 먹는 게 아니야. 그 안에 담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전해줘야 해. 은주는 그날 이후로 김치 담그기라는 과정을 더 이상 단순한 노동이 아닌 예술로 여겼다. 김치는 시대를 넘나드는 문화유산이자 사랑의 매개체였고, 그녀는 그것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김치는 그 끝이 없는 순환 속에서 계속해서 전파되었다. 은주는 여전히 할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김치를 담그며 그 전통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켜나갔다. 그녀의 딸 미나는 김치의 맛을 계속 이어가며 그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갔다. 김치 담그기는 단순히 가족의 음식을 만드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전통을 이어가는 작업이었으며 세대를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야 할 유산이었다. 은주는 언제까지나 그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